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16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3주 동안 시행됐던 교차적인 휴장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경마부터 정상적인 패턴의 경마가 시행이 되죠. 금요경마는 부산경마의 총 9개 경주, 그리고 제주경마 6개 경주, 총 15개 경주를 시행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휴장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부산경마이니만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변수들 잘 챙기셔야겠고요. 또한 10호 태풍 코로나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금요일 날 당일 부산과 제주 경마장의 주로 컨디션 체크는 필수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부산 경마, 금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3번 안덕공주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스피드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주폭도 나쁘지 않았는데 치명적으로 마필이 너무 기댔어요. 그러면서도 4위권의 걸음을 유지해줬다는 건 이제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경주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이번 경주도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은 막판 한 발 결정력, 막판 한 발 경쟁력에 있어서는 추입이 통하면 8번 흥부세상이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번엔 좀 더 편안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인 만큼 4번 추격전의 스피드, 이제는 안정감 있는 힘까지 정상 주기까지 좀 더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구도고요. 편하게 아주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다시 한번 선행 일승 기대치가 높은 6번 정면 승부는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에도요, 3번 이 참보배는 전방 150m 지점에서 다소 진로가 막히는 불운도 있었죠. 그 악질을 떨쳐내고 역시 직선 한 발 결정력에 있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이 3번 참보배로 보이고요. 공백 이후 이제 세 번째 경주 나서고 안쪽 게이트 배정받아서 내선에서 최적의 힘 한 배 전개도 가능한 1번 가운길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게이트도 좋고요. 상대는 더 약해졌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3번 소문대로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도 없는 구도라서 입상, 우승 자체도 의심하기 사실상 힘든 구도예요. 3번 소문대로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마필이기도 합니다. 3주간의 싸움이라면 6번만 왕돌도 기본 주폭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전력인 만큼 당일 조건에 따른 판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 이번에 거리 내린 1110m 거리고 안쪽 게이트 들어와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도 가능하죠. 1번 황금 구슬이 되겠고요.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으로 오랜만에 입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올 4번 백년 친구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찌됐든 선두권에서 선행 혹은 두 번째 자리에서 전개를 펼쳐나갈 수가 있겠고, 직전에 졸전만에 할 8번 경성불패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몇 두 있긴 합니다만 초반에 무리를 했을 때 힘을 써주는 스타일들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갈 수 있는 2번마 딩거, 편성 전개 조건, 여기까지는 딩거의 선전을 믿을 수 있습니다. 7번마 장백기상은 이번에는 딩거가 나선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이산에 가담할 수 있는 그 장점과 정상 출전 주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4번마 강명 일품 같은 경우에는 초속이 조금씩 떨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중간에서의 직선 이후의 주폭은 여력감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 편성만큼은 회복세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올해 이제 1월 달에 2등급 진입 이후 계속 입상이 없는데 이번에 거리가 좀 늘어서 나오는데 올해 조건은 더 좋아졌다고 평가합니다. 뛰려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줬고 힘도 붙어가는 과정이라면 무서불이 이번 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복병같이 해낼 겁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출전만 모두 3세마 들가는 레이스고요. 자, 단거리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직전에 자력입상의 상승세를 보이는 말이 이번에 연투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강한 상대구도 전개 아쉬움으로 전개 미스로 졸전을 펼친 말들이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발판 삼아서 입상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한 금요 스타트 1경주는 백동일이 연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금양마 스타트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총 9개의 경주로 시행이 되는데 이제 휴장 이후의 경마였을까요? 대체적인 전주 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인기마 접전 구도보다도 이제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경주들도 다수인 경주라서 마필의 상태 자체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금요 경마의 승리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1경주 자체도 만만한 구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미승리마가 없는 입상 마필들이 몇 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승리가 부족한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포인트의 전력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착이 누가 될지에 대한 가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6번 파라다이스 킹이 출전을 하고 있죠. 주행심사부터 가능성은 보였습니다만 기대 이하의 모습, 3위권 2번의 모습이지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데뷔전도 아쉬웠고 직전 거리를 늘렸던 경주에서 살짝 외측으로 발주기를 부딪히고 나온 것은 아쉽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두권에 가담을 했는데 직선 구간에서도 탄력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매니킨이라던가 파트위너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었던 신의 전력들 사이에서의 밀린 전개에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은 의미가 크고 무엇보다 지금의 구도는 빠른 마필을 거의 피했다는 겁니다. 거리 경험도 중요한 마필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선행 레이스뿐만 아니라 차분하게 이번에는 편안하게 2선까지 가담이 가능해서 훈련 시 좀 강도를 높여가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인데 뭐 심하게 강도로보다는 좀 집중력 있는 그 모습을 보였던 이번 구도에선 6번 파라다이스 킹의 기본기는 좀 더 앞서있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도전권 11번 히든보이, 4번마 명가대로, 9번마 웃음 지킴이가 눈에 띕니다. 우선은 11번 히든보이는 기대치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6월달의 경주에서 참아주는 전개 선입권 이에 한 발을 발휘하면서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모습인데 이후의 경주에서는 좀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좀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에서는 선두권을 공략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독이 돼버리면서 무너지는 아픔을 보여줬었는데 훈련 시 모습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4등급의 우선 상위 등급의 마필과의 병합도 잘 따라가면서 힘이 좀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자체가 강하지 않은 만큼 오히려 외곽에서 차분히 선입을 가담해 준다라면 타이밍 잡을 수 있는 히든보이 강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4번마 명가대로란 마필 자체가 3조에서 2조로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휴양 기간 동안 이제 5월에서 이제 휴양 기간을 가져가면서 마방 이적이 있었었고 최근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무엇보다 발주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입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요. 9번마 우승지킴이가 직전의 경주가 단순히 우연이라고 평가하기는 한 번쯤에 기대치를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마필이 실전 변화를 보였던 이유 자체가 이제 5월달에 거세를 담행하고 나서부터 마필이 좋아진 그 부분이 연결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선행 레이스가 아닌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을 보였던 9번마 우승지킴이도 여전히 기대치는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편성 잘 만난 잠재력의 마필 6번마 파라다이스 킹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주 강조 드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네, 6번 파라다이스 킹을 중심마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6번 파라다이스 킹에게는 이번 경기 편성이 상당히 약체 맞상대를 만났다라는 평가예요. 앞선도 확고하게 나서서 일선할 수 있는 강한 전력의 선행마가 전무한 구도잖아요. 외곽의 11번 히든보이나 9번 우승지킴이 등이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6번 파라다이스 킹은 최근에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동거리 1000m와 1300m 거리 3짝이 아쉬움이 있고 직전 경주는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했고 2선 외곽 가담하는 과정 또한 막판에 한 발 부족한 아쉬움. 직전에도요 6번 파라다이스 킹은 발주가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초반에 선두 2선 수월하게 자리를 잡았더라면 힘소진 없이 잡았더라면 분명 입상 한 자리 꿰찰 수 있었는데 여튼 그런 악재 떨쳐내고 6번 파라다이스 킹은 이번에 전개상 또한 편성 혹이 만난 입상 유력마가 되겠습니다. 6번 파라다이스 킹 재차 중심마 강조드리고요. 4번 명가대로는 직전에 빠른 페이스 차분하게 외선에서 전개를 했고 코너에서 안쪽 들어와서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낸 그런 가운데 착순권 성적을 거뒀죠. 날로 향상되고 있는 4번 이 명가대로가 되겠고요. 여기에 1번 더선 오브 갓이 있습니다. 분명 보여준 순발력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당일 기수가 교차가 되었고요. 당시 1600m 거리 중거리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섰습니다만 직선 초입부터 현저하게 걸음이 무뎌진 아쉬움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고요. 1번 게이트 때에 따라서는 1번 더선 오브 갓이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겠고
8월 2일 날 주행 심사 때는 잡고 제어, 후미에서 전개를 펼치며 직선의 최측 근력 추진 시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입니다. 여튼 1번 게이트의 기습적인 선행을 단행할 수 있는데 1번 더선 오브 갓, 백동일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더선 오브 갓은 저도 이제 마번 쪽에는 잡아놓긴 했는데 당일 상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제 김영군 기수가 이제 일요일 날 대상 경주죠. KAN배 안말 대상 경주에서 스카이베이에 기승하게 되면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검 당시에 뭐 투데이나 반지의 전설 나머지 마필들을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은 좀 시원한 맛은 없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직전의 경주가 이제 주행 심사가 연습 주행인 것은 나쁘지 않았던 건 분명하지만 8월 2일 날 받게 되면서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훈련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스포도 제대로 놔주지 못했던 그 모습이어서 기본기는 갖추고 있는 전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뭐 파괴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선 오브 갓은 당일 상태가 뭐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지금의 구도에서는 판단하기 좀 추천드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금요일 스타트 부산 1경주는요. 편성 호기를 만났고 전개의 2점을 극대화할 6번 파라다이스 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 3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단거리 변화를 보인 말 또한 검증을 받은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고요. 최근에 착승권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우선 주목하는 말은 4번 내가 세강자죠. 자, 전개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자, 직전 경주 1200m 거리 당시 강공 선행 작전을 펼치며 막판에 한 100m 남겨놓고 걸음이 무뎌진 아쉬움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 정상 주기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17일 날 경주로 출전 거부로 인해 당시 주행 심사 이제 처분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일단 우승을 했었죠. 1300m. 5월 19일 날 거세를 했고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에 1200m 선행 강공 작전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 주기고 거리 내린 1000m입니다. 인코스 배정받았고 4번 내가 세강자가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직전 대비 줄어든 1000m 거리 1순 기대치가 높은 선행 강공작전 4번 내가 세강자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외곽에 12번 굿트렌드, 8번 지그럭 88, 안쪽에 1번 마하레인저가 있습니다. 자, 외곽에 12번 굿트렌드는 직전 경주 최단거리 1000m 5등급 무대에 드디어 입상을 차지했고 당시 초반 추돌 여파를 이겨내고 2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습니다. 하이페이스 최단거리 선두 외곽 적극성을 띠며 직전 입상했던 전력인 만큼 자, 이번 경주에서도 4번 내가 세강자 선행이고 외곽 게이트 배정받았습니다만 바로 2선 붙여서 원하는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죠. 선입견 끈끈한 전력의 12번 굿트렌드가 되겠고요. 8번 지구력 88이 직전에 굿트렌드에 이어 3착을 했던 말이죠. 당시 출발 이후에 경합을 피해서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를 잘했고 직선 초입부터 몰아붙였습니다만 한 발 부족한 아쉬운 반마시자 3착이었습니다. 이 빠른 페이스에 이제는 차분하게 힘 한 배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직전에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8번 지구력 88의 선두권 자유전개 2점 기대치가 있겠고요. 자, 1번 마하레인저는 직전에 무거운 주력 컨디션에서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으면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 당시 물론 시크릿 메모리가 직선에서 당시 기승기수의 낙마로 인해서 선행마가 이제 몰락한 가운데 당시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력 입상이었죠. 당일 주력 컨디션의 여부가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직전에 무거운 주로에서 추입이 통했던 1번 마하레인저의 막판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거리 내린 선행마 4번 내가 세강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비슷한데 그래도 좀 까다롭다고 좀 느꼈던 경주였어요, 저도. 4번 내가 세강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주행 재검 때 별로 이제 여유가 없어 보여서 한 번쯤에 적응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 코스 이점이 좋았다 할지라도 빠르게 장악하는 그 모습은 줄어든 1000m
마필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상대보다 2점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전권이 12번마 구트랜드 오히려 외선에서 감고 올라온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제 안쪽에 있는 마하 레인저도 취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8번 지구력88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 마필은 계속해서 초반에 힘을 쓰면 안 뛰는 습성 때문에 계속 초반에 아예 밀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간권이 좀 도움이 덜 될 것 같아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9번 타임투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 6전 만에 첫 우승을 거두면서 지금 5등급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이제 3월 달에 거세를 담행하고 계속 좋아지면서 단거리 1000m에 나오자마자 이제 변화를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가 선행 레이스가 아닌 따라가는 전기에서 기록도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뭐 여유도감도 많았던 모습이고 무엇보다 이번 훈련을 하는 모습 자체도 여유가 많거든요. 뭐 4등급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암말 강자인 마하킨과 병합 시에는 뭐 대등하게 뛸 정도로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번 승급전도 결코 이마필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건 타임투게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직전 경주 자력 우승이긴 합니다만 그 편성 자체가 6등급의 약체 편성이었고 당시 우승직 희미가 선두 장악 레이스 펼칠 때 2선에서 외곽에서 응수했는데 상당히 전개를 잘 풀어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맞상대 선행마들의 전력도 강하고 승급전에 상대가 강해진 듯합니다. 직전처럼 수월하게 자리 잡고 또한 약체 편성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입상하기에는 다소간 승급전에 상대가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승급전에서는 지켜보고 싶은 말입니다. 9번 타임투게더. 네, 부산 3경주는요.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강공 선행작전이 주효할 4번 내가 세강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성장세가 돋보이는 5등급 마필 간의 단거리 1300m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입상하고 연투에 도전하는 마필 눈에 띄는 가운데 최근에 아쉬웠던 졸전을 편성옥이 전개 2점을 살려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말들도 상당수가 있네요. 자, 인기마들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그 서열 정리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중반부 포인트를 쌓고 넘어가야 될 경주인데 사실상 기대치를 걸 수 있는 마필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이 편성의 이제 포인트 자체는 능력만은 없다는 거예요. 능력마가 없는 구도에서 누가 더 전개나 상대적인 이점을 챙길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관점 자체의 정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꾸준하게 뛰어드는 전력들 사이에서 저는 이 편성만큼은 이 마필의 모든 조건이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1번만 애니굿데이가 출전하고 있어서예요. 주행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여왔고요. 데뷔 이후에 이제 2전 만에 입상을 우승을 거두면서 올라옵니다. 승급전이었던 4월달 경주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상대와 싸우면서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이겨냈다는 것은 의미가 컸던 마필인데요.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좀 무기력하게 생각보다 무너졌어요. 5월달의 경주는 선두권을 공략해서 좀 아픈 모습을 좀 맛을 봤었고 직전의 경주는 기승했던 최시드 기수가 너무 느슨하게 운영을 했죠. 안쪽 빠른 마필이 있다 할지라도 좀 조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참아버리고 선입작전을 펼치다 보니까 기존에 뛰었던 그 전개 흐름에 맞질 않아서 또 착순근에 머물고 말았어요. 결국 애니굿데이 같은 경우는 편하게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야만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의 조건이 딱 그렇습니다. 인코스 2점, 빠른 선행권의 마필들은 거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설령 기습 나서는 마필이 한두 있다 할지라도 최적의 전개 그리고 훈련 상태도 가벼워진 1번 애니굿데이라면 여기서만큼은 이 편성에서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권에서는 외곽 12번 성산파워, 2번 감동의 순간, 그리고 9번만 이터널 트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12번 성산파워 같은 경우는 1600거리에서 계속 선행권의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입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중앙에서 꾸준히 몰아서 선두권 장악이 아닌 2선 외곽의 전개를 펼치면서도 근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외곽 12번 성산파워의 스피드는 여전히 가치가 크고요.
이번 감동의 순간은 이제 휴양을 다녀오면서 휴양 기간 동안 30조에서 22조로의 이적이 있었어요. 결정력이 크지 않은 단점은 있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선입 가담하는 그 모습 자체는 코스이점 여전히 이번 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겠죠. 두 마리 마필들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이제 보평권에서는 9번 이터널 트론이라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이 마필 자체는 이제 33조에서 16조로 이적했다가 12조까지 이적이 있었던 마필인데 5월달에 이제 조인권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이기도 하죠. 이제 그때 당시가 중요했던 포인트는 낙마를 하자마자 이제 이적을 시켜버렸어요. 이적했던 첫 도전 3위를 했고 직전의 경주는 2위를 차지했던 모습인데 2착 승급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중량 속에서 무엇보다 나와 있는 12마리 마필들 중에 훈련 컨디션만큼은 가장 가벼워요.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9번 이터널 트런도 여기서 복병만의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결론은 코스의 이점과 상대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1번 애니굿데이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 약속들을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이 연의 방송 추천 경주 안쪽의 1번 애니굿데이를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도전권들도 당연히 자력 입상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일단 1번 애니굿데이는 이번에 게이트 1번 배정받아서 직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안쪽에서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전개를 최근에 풀어왔던 전개보다는 수월하게 선두 장악 레이스까지 가능한 가운데 입상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1번 애니굿데이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12번 성산 파워 여기에 9번 이터널 트론도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갈 듯합니다. 연투 기대치가 있겠죠. 자, 한두 더 있습니다. 5번 다크템플러죠. 지난 6월 7일 날 경주로 입장 불량으로 인해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던 말인데 자, 7월 12일 복귀 후 직전 7월 26일 경주 당시 선두 하이페이스 물론 선행마가 좀 무너진 고편성에서 당시 참고함을 마지막에 몰았으며 내선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분명 자력 입상이었고 막판 직선에서의 걸음을 상당히 월등했던 말이죠. 자, 요편성에서도 선두 선입권이 자, 무뎌질 때 분명 한 발 다시금 올려붙일 수 있는 추입마 5번 다크템플러에게도 충분히 입상 찬스가 돌아갈 듯한데 백동일이 연유 5번 다크템플러의 추입 한 발 입상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다크템플러가 추입마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원래 다크템플러 같은 경우는 직전에 추입이 성공했지만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이었죠. 선행 가는데 계속 끌리는 것 때문에 그 제어 못해서 앞선 갔다 죽고 그걸 반복해왔던 마필이었는데 습성을 바꿔가면서 직전에 이제 추입. 근데 또 습성을 바꿨다기보다 약간 발주가 늦은 가운데 진로가 막혔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약이 돼 버렸어요. 근데 다크템플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타이밍을 잡고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여력감이 좀 컸다라고 좀 느껴지지 않아서 앞선 자체나 똑같은 전개가 이뤄질더라도 앞선 장악이 어차피 힘든 이번의 구도에서 직전과 똑같은 전개를 펼친다 할지라도 연투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이 연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5경주는요. 게이트도 안쪽 배정받았고 여러 가지로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1번 애니굿데이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자, 요 편성에서 전개 이점과 능력 상승세를 동반해서 챙겨갈 수 있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백동일이 연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6경주가 되겠습니다. 빠른 흐름이 예견되고요. 선두권이 강합니다. 앞선에서 결판이 날 경주입니다. 자, 선행은 2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외곽에 12번 한센드림 그리고 안쪽에 5번 파워터치가 있죠. 자, 이 중에 12번 한센드림은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해 나가고 있는 신의 능력마저 특히나 직전에 승급 전에 늘어난 1400m 만만치 않은 거리의 첫 도전에서도 선행 강공 작전에 주요하며 2착 입상에 성공했던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외곽에 안쪽에 5번 파워터치라는 빠른 선행마가 있지만 자, 굳이
선행을 나서면 좋겠지만 선행 욕심 안 내고 모래 피해 외선에서 2선 전개를 하더라도요. 직전 대비 줄어든 1300m 거리에서는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로 보입니다. 역시 한센의 자마답게 최근 데뷔 후 출중한 능력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 12번 한센드림을 중심마로 공략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안쪽에 2번 포에버 나인, 5번 파워터치, 그리고 1번 파인 트럼펫이 있는데, 자, 2번 포에버 나인은 자, 직전 경주 공백 이후 출전에 뚜렷하게 회복수의 전력을 보이면서 16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 2번 포에버 나인은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초반에 상당히 끌렸어요. 또한 앞선 선행마와 시종 경합을 펼쳐나가는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막판까지 끈기를 발휘했다는 거죠. 그 거리가 1600m였고 초중반에 끌리는 악벽이 노출됨에도 좋은 전력을 보였죠. 이번에 훈련 시 주행 안정화에도 역점을 두었고요. 정상주기 거리 내렸고요. 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도 가능하고 안쪽 게이트 배정받았죠. 2번 포에버 나인 내린 거리에서도 선전기 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5번 파워터치가 과거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면서 단거리 2차례 입상 전력이 있는데 과거에는 또 출발 자세 불량으로 기순악마, 주행 중지 아픔도 있었죠. 직전 경주 공백 이후 복귀 전 당시 5번 파워터치는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했고 초반에 다소 무리한 데 선행 나갔나요?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고 얼마만큼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배정받아서 여태의 마필들보다는 매끄러운 발주 이후 선두주도 레이스가 가능한 가운데 직전의 3차계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5번 파워터치가 되겠고요. 자, 1번 파인 트럼펫이 지난 7월 5일 경주에서는 1200거리 5등급 무대에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했는데 직전 승급전 무대에서는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반템포 늦발을 하고 중홈이 외곽 돌고도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까지 보강된 이 1번 파인 트럼펫의 선전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연전 연투의 상승세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다시금 극대화할 12번 한센드림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역시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특히나 승부의지 강력한 말로 엄선해서 당일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1번 파인 트럼펫이라든가 5번 파워터치, 12번 한센드림 모두 앞선 공략 마필들 2번 포에버 나인까지도 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이번 경주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MC께서는 한센드림이 따라갔을 때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요. 5번 파워터치나 한센드림 두 마필 모두 선행을 나서야 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두 마필이 둘 중에 하나가 선행에 성공하면 한 마필은 분명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머릿속이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MC는 좋은 결과 내주실 거라 믿고 있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그 선두권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선입권의 마필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인 트럼펫과 포에버 나인도 중요하지만 중반에서 선입 이후에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9번 신비한 연이라는 마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배는 아쉬웠다 할지라도 매경주 단거리에서만큼은 탄력을 좀 보여왔던 전력이고요. 빠른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기대치를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직전에 공백저 일반 경주로의 선회에서 자체는 선입권을 가담하면서 마지막 한 발이 레이스가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아쉽긴 했지만 이번 경주처럼 선두권이 싸워줄 수 있는 구도라면은 타이밍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상태 이상 없고 계속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흐름에서 9번 신비한 여인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얼마만큼 초반에 선두권에 수월하게 자리 잡느냐가 관건이 되는 말이죠. 물론 하위 등급 시절에 보여준 걸음은 있고 단거리 검증을 받았습니다만 직전 경주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인코스에서 최선 역주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한 발 부족했죠. 자리를 초반에 좀 더 앞선에 잡지 못한 가운데 무너진 경향. 이번에 게이트도 외곽이고 직전보다 흐름은 더 빠른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선두권에서 경합으로 선행마들이 두 마필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저는 12번 한센드림은 월등하게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 1300m 정도 거리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전력으로 보기 때문에 5번 파워터치의 선행, 12번 한센드림의
2선에서의 응수로도 충분히 앞선 결판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번 신비한 연인은 아무래도 직전보다 앞선 선두권이 강하고 이 빠른 페이스에서 결코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9번 신비한 여인 지켜보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능력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나갈 선두권 자유전개 2점 12번 한센 드림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서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3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루 딱 한 경주 제주마 경주 6경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한마디로 절대 강자가 없는 대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착승권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말 중에 이번에 편성우기를 만난 말도 있고요. 또한 전개 이점을 이번 경주에서 극대화할 말이 눈에 띄는 가운데 자 백동일위원 일단 제주 6경주 예측되는 전개 양상과 입상 가능마 또한 도전마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제주는 이제 6경주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레이스 자체는 이제 선두권과보다도 선입 추위권의 마필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구도예요. 이제 선행권 자체에서는 안쪽 1번마 태왕수 그리고 바깥쪽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7번 금빛 열매 외곽 10번마 태왕건 태상여왕 11번 태산여왕 중에 선행권의 마필인데 모두 다 이 4마리 마필들이 여력감이 크지가 않습니다. 안쪽에서 레이스를 주도하던 아니면 외곽에서 물을 내서 주도를 하든지 간에 앞선 선두권 자체가 거의 몰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 마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나머지 선입권과 추위권에서 타이밍을 지금까지 상대 대비 못 잡아갔던 그 마필에게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자체에는 4번마 함지박이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전형적인 추위권의 마필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흐름에 따라서는 포지션에 따라서는 선입 가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직전의 경주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이기도 했는데 초반에 몰고 나갔지만 상대 페이스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스피드였죠. 밀려 있던 가운데서 직선 구간 주폭은 보였습니다만 진로도 살짝씩 막히고 추진의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걸음이 남았다는 것이 경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레이스 흐름에서 앞선이 무뎌질 수 있다면 그동안 타이밍에 아쉬웠었던 4번 함지박은 이 편성을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죠. 4번 함지박 좀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도전권에서는 10번마 태왕건, 3번마 장군 먼군, 그리고 9번마 절대자가 눈에 띕니다. 우선은 3번마 장군 먼군과 9번 절대자도 습성이 약간 비슷한, 약간 처져 있는 선입권의 마필들이에요. 같이 몰려서 올라올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장군 먼군이란 마필은 직전 역시 직전의 경주 그 이전도 마찬가지로 외선에서 쳐져 있는 전개 속에서 타이밍이 아쉬웠던 마필인 만큼 추입 타이밍이 기대가 걸 수 있고요. 9번은 절대자 같은 경우도 코스에 좀 민감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탄력 면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마필들에 비해서 결코 밀림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전개가 한건 이 이두의 전력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두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실 마필이 바로 10번만 태왕건이에요. 제가 앞선에서 모두 말씀드렸던 마필들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마필이 10번 태왕건입니다. 선두권 스피드에서 매번 강자와의 경합 속에서 살아남았던 마필이기도 했고 직전은 소화기 질환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던 가운데 정상 컨디션이 아닌 가운데서 무리한 선행을 가서 아예 무너졌던 거거든요. 정상 출전 주기를 맞이하는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선두권과 싸워주면서도 그 마필 사이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이 가장 높은 10번마 태양건을 강조드리면서 4번마 함지박을 좀 더 이번 경주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연속된 3착의 아쉬움, 3, 4착의 아쉬움, 4번 함지박이 이 편성을 잘 만난 듯합니다. 직전에 월출, 원동 히트, 이어 3착인데 직전 경주 4번 함지박은 질상태한테 진 거예요. 월출과 원동 히트를 이길 수는 없었죠. 또한 늑발로 인해 초반 전개 처진 부분도 패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3등급 경주고 레이팅 70 이하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레이팅 69 가장 높은 레이팅이죠. 근데 70 목까지 찬 인접한 그 레이팅의 69의 레이팅 부담 중량도 59 2kg 올랐습니다. 가면 머리 승부입니다. 4번 함지박 중심마 충분한 가치가 있죠. 10번 태왕건은 이번에 정상주기 선행을 받아낼 텐데 어디까지 버텨내는가가 관건이 되겠고 안쪽에 1번 태왕수는 직전 경주 흐름 빠른 레이스 3선 외곽에서 적극성을 띄었습니다만 자, 직선 초입, 4코너드라 직선 초입에서 양념 마필에게 진로가 좀 막혔어요. 그 부분에서 주춤거렸죠.
입상 실패의 포인트가 직전에 직선 초입에서 진로가 막힌 것이 아쉬웠지만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역시 코스 이점에 내선 인코스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1번 태왕수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여기 5번 세용지마도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시종 외선에서 경합하고도 입상할 정도로 다시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만큼 이번에 1주 만에 서둘러 출전 5번 세용지마까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제주 6경주는요. 편성 호기를 만났고요.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죠. 플레이팅의 4번 함지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800m 국산 3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순한 편성의 3등급 장거리 1800m입니다. 중심 충만을 서 있는 듯하고요. 도전권들의 그 서열 정리가 상당히 중요시해 보이는데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후반부 8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8마리 단촐한 구도인데 이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워요. 이제 중심축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면서도 후차권 자체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일 상태 역시나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 또는 훌륭시 성과가 우수했던 그 마필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구도인 만큼 이 마필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겠죠. 바로 5번마 글리터입니다. 글리터란 마필 자체가 모래를 잘 못 맞습니다. 모래를 맞고 뛰는 것보다는 안 맞았을 때 그 경쟁력 또는 앞선에서 선두권을 나서거나 선두권 2선을 자리 잡았을 때 그 파괴력이 극대화되는 마필인데 계속된 대상 경주 자체에서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웠던 마필이기도 했었죠. 일반 경주로 선에 있던 직전의 경주에서 드디어 회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강한 3등급의 마필을 만난다면 아직도 좀 불안감은 있어요. 하지만 3등급 자체에서도 중하권의 상대를 만납니다. 레이스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전의 경주에서 글리터가 이제 초반부터 정말 강하게 몰고 직선에서도 강하게 몰면서 다음 경주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마필이기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번 경주 훈련 시의 모습은 너무나도 좋아요. 더 좋아진 걸음 속에서 외선 1등급 파이니스트 워리어의 병합도 오히려 더 낫다고 느껴질 정도의 글리터라면 이 편성에서까지는 글리터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 8번마 아델의 진줌, 6번마 경주의 노래박, 그리고 2번마 백만도리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8번마 아델의 진주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계속 못 잡고는 있지만 걸음을 계속 남겨주고 있어요. 단순한 8마리 구도라면 선입 이후 한 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8번마 아델의 진주 강조 드리겠고요. 6번마 경주의 노래박 같은 경우는 원래 단거리 자체에서도 모래를 잘 못 맞았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처지는 그 안 좋았던 습관들 자체가 이제 계속 좋아지면서 운영해주고 있는데 직전의 경주는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불리했던 외선 자체에서 전개를 풀어나가지 못했던 것이 부진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선입이 가능해진 이번 경주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 강조 드리겠고요. 2번마 백만도리의 추임력은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마필 중에 가장 강하죠. 이제 4월 달의 경주하고 5월 달의 경주가 이제 백만도리란 마필은 원래 거의 깡바닥 취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실바 기수와 송영인 기수가 선입권에 가담시키면서 입상을 거뒀었어요. 직전에 그래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예전처럼 다시 발주가 좋지를 못해서 처져 있었던 전개였다 할지라도 취입 탄력만큼 여전히 살아 있었던 만큼 안장 교체에 따른 효과 이번 백만도리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이번 경주 편성의 우위 경주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온마 글리터를 중심으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중심만은 5번 글리터가 적합한 듯합니다. 올 시즌 3간마 3차례 경주 출전 이후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일반 편성의 도전 직전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2선 가담하고 18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이번에 편성 더 약해졌어요. 5번 글리터는 중심마입니다. 자, 6번 경주의 드레박은 직전에 초반 추돌 여파로 자리 못 잡은 것이 패인인데 이번에도 얼마만큼 자리 수월하게 잡고 유리한 전개 운영을 펼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이미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지난 6월 23일 경주 1800m를 극복해냈던 전력이죠. 6번 경주의 드레박 이번에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입상 기대치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여기 1번 BK 갬블이 있습니다. 모래 민감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두 차례 모두 자력 입상이었죠. 7월 5일 경주는 선의권에서 응수하며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했고 압박받으면서도 이겨냈어요.
자, 8경주가 8시 30분 밤에 야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고 1번 게이트 배정받은 BK 갬블이 옆편성에서도 승급전이지만 단독 선행은 거의 확실시가 되는데 분명 1선행 기치가 있어 보여요. 백동일 의원, 1번 BK 갬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조금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전개적으로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라면 분명히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도 아예 배제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이제 경주에서 저는 이제 이 경주를 제가 풀었던 경주였었어요.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마필들보다 BK 갬블이 훨씬 더 연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렸었죠. 모래를 안 맞으면 되니까. 근데 이번 경주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3번 윈디파크라는 마필 때문에 그렇거든요. 윈디파크라는 마필이 여기서 게이트 이탈이나 스피드만큼은 가장 빠릅니다. 직전에 이제 능력부적인 실격 때문에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데 어쨌든 윈디파크도 선행을 가야 뛰거든요. 근데 윈디파크도 선행을 가려고 시도를 하고 BK 갬블이 나온다 할지라도 글리터도 지금 자리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BK 갬블이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결국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간 경마의 타이밍이라는 것과 주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듯 보이지만 전개상으로 이점이 오히려 압박받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편성 호기, 능력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말이죠. 5번 글리터의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9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력 입상에 단거리 상승세 마필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경주 여건 유리해진 말도 있습니다. 자, 9번 무적 영웅입니다. 올 시즌 상반기 구절염 등의 여파로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복귀 후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를 보이며 당시 2등급 승급전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치며 선두권 레이스 펼쳤고 코너에서 선두자리 내주고도 재차 월등한 근성을 발휘하며 당시 단거리 1200m 2등급 무대 우승을 했죠. 자, 이제는 확연하게 제 컨디션, 자신의 능력을 사이즈를 되찾았고요. 이번에 14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요. 뚝심까지 갖춘 말이기 때문에 1400m도 너끈히 극복할 9번 무적 영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1번 히든스타, 4번 위시미럭, 여기에 3번 이 퍼펙트 보스가 있습니다. 1번 히든스타는 좀 기대는 악벽이 심각한 말인데 자, 지난 6월 경주부터 이제 개라는 큰 고리 자갈 승인정을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도 1번 히든스타는 끌렸어요, 초반에. 그거를 제어하느라고 기수와 마필이 상당히 싸웠죠. 사투를 벌였고 힘 소진 많았던 가운데에서도 막판에 3차까지 했는데 직전에서도 막판에 히든스타는 좀 사행하는 악벽을 보여서 당시 서승훈 기수가 오른쪽 찍으로 잡아주면서 최선 3차까지 끌어냈던 전력이죠. 이번에도 얼마만큼 끌리는 악벽과 또한 사행하는 악벽을 잘 제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코스 2점에 5번 라운 전설이 선행을 나설 듯하고요.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일단 직전에 3차기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1번 히든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위시미럭이 직전 경주는 초반 전개에서 두 차례 추돌 여파로 자리를 못 잡은 가운데 후미에서 누추입 고변을 마셨습니다만 지난 7월 5일 날 입상 시처럼 적극적인 외선 선입점, 당시 무빙 전개로도 1600m를 입상할 정도로 좋은 능력을 보였죠. 강급 이후에 자, 최근에 계속해서 전력 상승세 보강을 보이고 있는 4번 위시미럭이 되겠고요. 자, 3번 퍼펙트 보스가 이번에 부담 중량이 5kg나 대폭 올랐습니다만 직전에 1400m 동거리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전력이고 컨디션도 크게 하자없기 때문에 이 3번 퍼펙트 보스의 이 선정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부산 9경주는요. 뚜렷하게 제 컨디션을 찾았고요. 선두 하이페이스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9번 무적 영웅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번 히든스타가 좀 더 조건이 유리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코스 2점이라면 51의 그 가변 51.5의 가변 중량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높게 평가를 했고요. 3번 퍼펙트 버스 후두개 부착되면 수술하고 나서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4번 유시미력 1등급에서 강급 이후 계속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마필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7번 영성에이스라는 마필 자체가 괴력의 스피드를 계속 연투를 이어오는데 이번에도 너무 가벼웠던 준비를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3짝 승급이지만 50일의 가벼운 중량이라면 선두선입, 자유론 전개가 가능해져서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7번 영성에이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 하지만 장단점이 존재해요. 직전에 싸웠던 상대보다는 강해졌고 하지만 장점은 6kg나 감량받은 부분이죠. 분명 이 1400m에서는 자유롭게 선두권에서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 영성 에이스 승급전이지만 당일 컨디션 여부 따져보고 복병 가치는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다시 한번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9번 무적 영웅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7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4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 알트론 같은 복병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적중 결과로 나타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 8번 보배드림 필두로 1번 아임요 호프 그리고 3번 슈퍼스타전 8번 1번 3번 이 3도의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겠지만 제각각 단점도 상존해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3번, 1번, 8번 이 3두의 인기말을 제외하고 저희가 복병 가치가 높은 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백동일위원, 이 7경주 편성,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1800m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8번 보배드림이나 1번 아임요프, 2번 바람의 약속까지도 있어요. 3번 슈퍼스타전 모두 가능성은 있는데 1800 거리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이 마필 이번 경기 가치가 있습니다. 4번 라운파워. 이 마필 역시도 1800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이 마필은 순간적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나왔을 때는 능력이 극대화되는 전력입니다. 안쪽에 있는 세 마리 마필이 모두 느려요. 바깥쪽에 있는 세 마리 마필 조금 경쟁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순간 발전 능력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1800은 코스가 좋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이 중요한데 4번 라운파워 그 전개가 나오고 있어요. 오랜만에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대와 흐름을 만났다라면 여기선 라운파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복병 가치가 높은 말 4번 라운파워 강조해 주셨습니다. 직전에는 착지 불량이 나서 초반 전개가 완전히 후미를 쳐진 것이 패인이었어요. 하지만 백동일 위원 설명대로 이번은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전력이죠. 4번 라운파워 강조해 주셨고요. 자, 저는 6번 늘해랑을 말씀드립니다. 오랜 부진, 마방 이적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하이페이스 1300m 단거리에서 초반 전개는 여전히 후미를 쳐졌습니다만 직선 스퍼트 시 분명 여력 있는 걸음을 보였고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어요. 오히려 대폭 늘어난 1800m 거리가 6번 늘해랑에게는 좀 더 유리한 경주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병철은 6번 늘해랑을 강조드립니다. 네, 부산 7경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는요.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요. 백동일 위원의 4번 라운파워, 민병철의 6번 늘해랑 꼭 기억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자, 7경주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휴장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부산 경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휴장 이후 경마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액면의 능력보다는 당일 마필의 컨디션 및 또 마방의 그런 이해관계, 그런 승부 의지에 대한 이해관계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당일 속보로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금요경마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 역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